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고치기 위해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도 늦춰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하려는 생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공시가가 상당히 너무 높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많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고치기 위해서 국토부가 오늘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다는데 네. 한 불과 2주 전에 한 번 했잖아요. 네네, 오늘 맞습니다. 또 하는 급격하게 빨리 이렇게 두 번째 공청회를 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지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제 날아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충격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예. 분위기가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조세 좋죠. 저항이 크고요. 여론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으냐면 뭐 세금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4조 1천억 정도 되고 작년이 93만 명 정도 대상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가 거의 122만 명 정도, 28만 명이 늘어났고 전국 주택 보유자의 8.1%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가진 사람의 이게 8%. 처음 시작할 때 노무현 정부 때 1%였거든요. 1%. 1% 부자의 세금이었는데 이제 8%까지 늘어났고 예. 이게 전국이고요. 서울로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22.4%. 집 그래요? 가진 사람의. 근데 집이라는 게 빌라 다 포함이잖아요. 예. 아파트만 바라본다면 거의 두 채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집값이 떨어졌죠. 네. 올 초보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1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4월 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예. 올 초에 예를 들어서 27억 하던 아파트가 현재 19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공시가격은 27억에 한 70% 정도 되니까 20억 정도인데 예. 지금 시세가 오히려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 기준에서 보면 공시가격이 14억, 15억 수준의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가장 높을 때 기준에서 세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크고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2차 부랴부랴 2차로 그 공청회를 하고요. 그런 거군요. 2020년 수준으로 좀 돌리겠다.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부글부글 좀 속이 끓을 텐데 네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서는 1차 공청회를 한번 해서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어떻게 바꿀 생각인가요? 오늘 해가지고는? 일단 2020년 수준으로 좀 돌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2020년? 왜 2020년이냐고 하면 우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있습니다. 예.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70% 정도 수준, 69%에서 70% 정도 수준인데 네.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 10년에 걸쳐서 90%까지 올리겠다. 아. 그래서 갑자기 올리면 너무 크니까 네. 시세 상승분보다도 좀 더 올려서 10년 동안 90% 거의 시세에 90%. 비슷하게 맞추겠다라고 해서 좀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이거를 좀 낮추겠다. 2020년 수준이 뭐냐면 예. 2021년에 19% 정도 올렸고요. 보통 매년 4%에서 5% 정도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공시가격이요? 예, 그렇죠. 근데 2021년에 19.05%가 올라갔고요. 예. 2022년에 올해죠. 17.22%. 그래프 보시다시피 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이고 예.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데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고가 아파트부터 먼저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됩니다. 아, 구조적으로. 현실화율이? 그렇죠. 그래서 15억 초과 같은 경우는 예. 81.2%까지 지금 치솟았고요. 80%가 넘었어요, 그렇죠. 올해? 높은 아파트들을 먼저 많이 올리고 예. 낮은 아파트들은 천천히 올리는 속도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래도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먼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시세 올랐는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오히려 시세는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야 빨리 정상화를 해야겠다.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 현실화율 아까 10년에 걸쳐서 90%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년 지금 올라가게 돼 있는 거를 2020년 수준으로 좀 낮춘다 그러면 네. 2020년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현실화율로 치면. 현실화율로 보면 이제 매년 5% 정도 올랐으니까요. 2020년이 5.98%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인데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승률은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랐는 거를 좀 2020년 수준으로 가려면 그냥 5% 올리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이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도 많이 올렸고 올리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 이듬해 정권이 바뀌고는 이제 마이너스 오히려 더 내리는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예. 지금 지금 또 아마 2023년 공시가격은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마이너스로.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수준으로 밑으로 돌린다. 네. 평균으로 보니까 2020년이 현실화율은 69%네요. 그렇죠. 보통 69% 70% 수준을 맞췄죠. 그 맞췄는데 당시에. 시세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시장의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하고 집값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집값 올랐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니까 굉장히 억울한데 5년 동안 이전 정부 5년 동안 이제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예. 예. 이게 집값은 통계적으로 한 36%, 37% 정도 올랐는데 예. 종부세는 1000% 정도 올랐거든요. 10배 정도. 굉장히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시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면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 조금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예. 우리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이 뭐냐면 예. 공시가격에 이제 공제금액을 뺍니다. 공제금액 빼고요. 다주택자들은 6억이고요. 예. 1주택자는 이제 11억이죠. 11억. 11억까지 빼주고 그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네. 곱하게 되는데 예. 세율은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중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예.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조정을 해줬는데 예. 공시가격 자체가 과세 표준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공정시장 가격 비율 조정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예. 내년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에서 대폭 이제 낮춘다면? 후퇴를 해서 대폭 낮춘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를 다주택자 네네. 6억, 네네. 1주택이 11억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걸 지금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좀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그렇죠. 중과세도 폐지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요거는 지금 혹시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서 이게 막혔죠. 사실은 이제 6억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됐다. 생길 때부터 6억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마포 아파트가 5억, 6억 하던 시절이니까 지금 15억, 20억씩 하니까 사실은 올려줘야 되는 게 맞고 정부 안은 6억에서 9억까지 올려주겠다. 저는 사실- 다주택자는 9억까지. 저는 한 12억, 15억까지 올려줘도 이게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예. 6억에서 9억, 예. 11억을 12억까지 1억 더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이거는 정부 안이고요. 정부안인데. 이렇게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자 세금인데 왜 부자들한테 세금을 부동산 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고 시세 차익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는데 왜 세금을 후퇴를 하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대 야당이 반대하니까 현실적으로는 통과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종부세 고지서 날아드는 게 서울만 기준으로 치면 아까 20%가 넘는다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또 아파트로만 치면 거의 뭐 10가구 중에 4가구가 넘죠. 그 부자만의 세금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게 됐네요, 이제.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사실 부자 아니죠. 1% 정도면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8%나 되고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아니 아파트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냐라고 네. 한다면 사실은 부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이제 현실화율 고치기 위해서 지금 공청회를 오늘 두 번째 했는데 네. 이제 정부안이 확정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곧 발표를 합니까? 그럼 정부는? 이제 공청회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예. 준비를 할 텐데요. 일단 현실화율이 이제 90%까지 가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90%. 그렇죠. 2030년까지 70% 수준인데 시세 대비 70% 수준인데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90%. 맞추겠다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예. 이번 안을 보게 되면 80% 수준으로 좀 후퇴를 하자. 90% 너무 80%? 빠르다. 그렇죠. 목표 자체도 좀 낮추게 되고요. 현실화율 목표를 아예 낮추자. 낮추고 기간 또 2030년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좀 2035년. 늘리고요.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예. 조금씩 올리자라는 게 정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현실화 계획 자체
일부 뭐 예컨대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이런 미봉책이다. 네네. 아예 목표를 조절하자. 목표도 조절하고 기간도 기간도 조절하자. 좀 늘려서 현실화율을 좀 천천히 좀 해보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무력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 20년에 그렇게 되면? 걸쳐서 80% 수준 간다 그러면 20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후퇴? 저는 무력화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네. 현실화율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왜냐하면 예. 현실화율을 왜 해야 되는가 명분을 보게 되면 예. 왜 시세하고 차이가 날까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 현실화하는 거는 좋습니다. 현실화하는 거는 좋은데 이전 정부에서 목적이 뭐였냐면 집값이 급등하니까 이제 세금 부담을 늘려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집을 못 사게 하고 투기 세력을 잡겠다. 그렇죠. 투기 세력을 잡겠다. 매물을 내놓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많이 올랐고요. 현실적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리게 되면 현실화율이 필요할 수는 있죠. 시세 대비 왜 70%냐. 너무 갭 차이가 크다. 예. 갭을 예. 줄인다는데 줄이더라도 수요자들, 과세자들인 납세자들이 느끼기에는 세 부담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세 부담은 똑같은데 현실화율을 올린다면 다른 세율을 조정을 하든지 예.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조정을 해서 고지서 내용은 똑같아. 근데 현실화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세율도 올리고 예.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올렸고 공시가격까지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요. 현실에 대한 명분이 결국에는 부동산 잡기 위해서, 투기 잡기 위해서인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대한 명분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의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80%로 낮추고 좀 천천히 가고자 하는 것은 정부 생각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야당이 동의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정부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을 주면 예. 이제 그 감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비판이 많았던 게 예. 도대체 근거가 뭐냐. 예. 19%가 올랐는데 예. 시세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정확한 근거를 달라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게 어떤 프로세스 절차에 의하다기보다는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주묵구구식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명분을 쌓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는 건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가 국토부에서 정하는 이런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격 비율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이른바 세금, 세율을 조세 명확히 정해야 된다.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과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거는.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라는 네. 비판이 많은데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원래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하고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세율이나 공정시장 가격 비율로 조절을 하고요. 예. 집값이 안정이 되면 세율을 낮추든지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세율이 낮아지겠죠. 예. 낮아진다든지 공정시장 가격 비율로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공시가격을 건드려주게 되면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60개가 넘는 여러 가지 행정 항목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시가격을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정상을 정상화한다. 아까 이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보다 더 밑으로 가는 경우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이 고지서 받은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세금이 이제 납부가 되고요.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의 신청하더라도 받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발부가 됐고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을 때 4월 달에 이의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공시가격 발표했을 그렇죠. 때. 네. 이미 그때 이제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고 예. 사실은 또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지금 세금이 이렇게 납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올해는 내야 되겠다. 올해는 억울하지만 내야 되고요. 내년에는 1월 1일 기준에서 다시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혹시라도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에 세금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금 정부 생각대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그런 조세저항 문제가 내년에도 굉장히 클 수도 있겠네요. 공시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으면 중과세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법 개정안 내용들 6억이 9억으로 상향을 한다든지 11억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야당이 반대하면.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세부담은 또 늘어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시세가 떨어지니까 떨어진 부분만큼은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세금 부담은 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속히 좀 이게 현실화라기보다는 이게 좀 현실을 반영을 해서 네. 공시 가격도 내리고요. 좀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현실화 있게 좀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종부세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